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한 학자가 임금 앞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우니 군사를 길러야 한다고. 조정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가 죽고 8년 뒤 바다 건너에서 군사가 밀려왔습니다. 그가 옳았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벼슬길을 마다하고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 70세까지 책을 놓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이왕,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의 이름은 이이였습니다. 오늘 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1501년 11월 25일 경상도 안동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도산, 산이 깊고 물이 맑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한 선비 집안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황. 그러나 그 집의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식은 황이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팍씨가 홀로 5 아들을 키워야 하였습니다. 황은 그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팍씨는 배를 짜고 길쌈을 하여 자식들을 길렀습니다. 그러면서도 글 공부만은 손에서 놓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어린 황은 어머니의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던 것입니다. 너희는 글 공부에 더 정성을 쏟아야 한다. 세상이 너희를 아비 없는 자식이라 부르지 않게 하라. 황은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12세 때 숙부 이호에게 논어를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혼자 산에 들어가 며칠씩 책을 읽기도 하였다고 전합니다.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 등잔불 앞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18세 때 한 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이름은 야당. 이슬 머금은 풀잎이 푸르게 목가에 둘러섰는데 못은 깊고 깊어 그 끝을 알 수 없네. 어린 나이에 지은 시였으나 이 한 줄이 그가 평생 닦은 학문의 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20세 무렵 황은 큰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주역을 너무 깊이 파고든 까닭이라고 그 자신이 훗날 한 줄로 적어두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평생 위장병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28세에 진사시 합격하였고 34세에 문과에 급제하였습니다. 조정에 들어가 여러 벼슬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그 벼슬을 거치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은 늘 도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중종의 시대였습니다. 조정에는 외척이 있었고 살림이 있었으며 사화의 그림자가 아직 가시지 않은 때였습니다. 황은 한번 벼슬을 받으면 곧 사양하는 글을 올리곤 하였던 것입니다. 조정은 다시 불렀고 그는 다시 사양하였습니다. 실록에는 이왕이 사직을 청한 것이 70여 차례나 적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명종의 시대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549년 이왕이 풍기군수로 있던 때였습니다. 풍기에는 이미 한 서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추세붕이라는 사람이 6년 전인 1543년에 세운 백운동 서원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처음 세워진 사립학교였습니다. 그곳에는 안양이라는 옛 선비를 모시고 젊은 학자들이 모여 책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왕은 이 서원을 더 단단히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임금에게 글을 올려 한 가지 청을 드렸습니다. 이 서원의 임금의 친필 현판을 내려주시고 서적과 토지를 내려주십시오. 이듬해인 1550년이었습니다. 명종이 친히 글씨를 써보냈던 것입니다. 소수서원이라는 4글자였습니다. 이 4글자가 이전과 다른 무게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사액이라 함은 임금이 친히 이름을 지어 현판을 내려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의 현판과 함께 서적이 내려왔고 토지가 내려왔으며 서원에서 부릴 노비까지 함께 내려왔습니다. 세금도 면제되었고 군역도 면제되었습니다. 나라가 공식으로 인정한 서원이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사액서원이라 불렀습니다.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이 이렇게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조선의 산자락마다 서원이 들어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선비들이 모여 책을 읽고 글을 짓는 곳이었습니다. 사림의 뿌리가 비로소 땅에 자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황은 명종의 시대에 들어 도산으로 발길을 옮겨갔습니다. 조정의 부름을 더는 받지 않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서함이라는 작은 집을 지었고 얼마 뒤에는 개상서당을 세워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1561년에 이르러 도산자락에 도산서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방 1칸, 마루 1칸, 지붕은 지피였고 벽은 흙이었습니다. 이 좁은 서당에서 황은 책을 읽고 글을 적었습니다. 멀리서 학생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영남에서, 호남에서, 경기에서 도산을 향해 길고 먼 길을 걸어왔다고 전합니다. 황은 이들을 한 사람씩 받아 가르쳤습니다. 신분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반의 자제도 있었고 가난한 선비의 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훗날 큰 학자가 된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도산서당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황은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매화 화분 앞에 앉았습니다. 1시경 동안 마음을 가라앉혔다고 전합니다. 그러고는 책을 펴 한 줄 한 줄 읽어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묻는 말에는 늘 부드럽게 답하였다고 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모른다고 말하였습니다. 큰 학자였으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애였습니다. 한 젊은 선비가 도산을 찾아왔습니다. 나이는 23세, 이름은 이이. 이 젊은이는 이왕의 학문을 흠모하여 강원도 강릉에서 안동까지 그 먼 길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이의 고향은 강원도 강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사임당, 글과 그림에 두루 뛰어난 조선의 큰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신사임당은 7남매를 두었습니다. 사남 3녀였습니다. 이는 그 가운데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이는 어머니에게서 글을 배웠습니다. 신사임당이 그린 풀과 벌레, 산수의 그림을 보며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전합니다. 3세에 글을 깨쳤고 8세에는 화석정이라는 정자에 올라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숲속 정자의 가을이 이미 깊으니 시인의 마음에 끝이 없네. 먼 물줄기는 하늘에 다 부르고 서리 맞은 단풍은 햇볕에 붉어지네. 8세의 아이가 지은 시였으나 이미 어른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1551년이었습니다. 이이가 16세 되던 해 어머니 신사임당이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나이 47세였습니다. 이이는 어머니의 무덤 곁에 움막을 짓고 3년을 그곳에서 지냈다고 전합니다. 효를 다하기 위함이었으나 그보다 어머니를 잊을 수 없었던 까닭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이이는 한때 금강산에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절에서 머물며 공부하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이를 두고 선비가 잠시 길을 잘못 들었다고 적었으나 당사자는 어머니의 자리를 채울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이이는 다시 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것은 다시 그 길로 돌아온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산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23세의 이이는 안동에 들어섰습니다. 이왕이 머물던 개상서당의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58세의 이왕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틀을 함께 지냈습니다. 대문을 닫고 도학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이가 묻고 이왕이 답하였습니다. 이왕이 묻고 이이가 답하였습니다. 이왕은 이 젊은이를 보고 한마디를 적어두었던 것입니다. 후생가외라고. 뒤에 오는 사람이 가히 두려울 만하다고. 후세 사람들은 이 한마디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 성리학의 가장 큰 두 봉우리가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마주 본 것이라고. 이는 도산을 떠난 뒤에도 이왕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사이는 아니었으나 서로의 학문을 깊이 존경하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이왕의 학문은 한 가지 큰 줄기로 흘렀습니다. 그것은 이기론이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였습니다. 기라는 것은 그 이치가 깃드는 자리였습니다. 이왕은 이와 기를 둘러보았습니다. 둘이 서로 다른 것이니 각각 따로 바라기도 한다고. 이도 움직이고 기도 움직인다. 이가 먼저 바라기도 하고 기가 먼저 바라기도 한다. 이를 두고 이기호발설이라 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학설을 두고 한 학자와 길고 긴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학자의 이름은 기대승. 당시 33세의 젊은 학자였습니다. 이왕이 59세, 기대승이 33세 무렵 첫 편지가 오갔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8년 동안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기대승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는 본디 움직이지 않으니 움직이는 것은 오직 기뿐이라고. 이왕은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이도 움직인다. 다만 그 움직임이 기와 다를 뿐이다. 두 사람이 끝내 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8년의 편지는 조선의 큰 학문의 기둥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사단칠정 논쟁이라 불렀습니다. 사단이란 사람의 4가지 착한 마음, 어진 마음, 의로운 마음, 예의 마음, 지혜의 마음이었습니다. 칠정이란 사람의 7가지 감정,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이 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에서 비롯되는가? 기에서 비롯되는가? 조선의 가장 깊은 학문의 물음이 이 한 줄에 담겨 있었습니다. 기대승이 죽었을 때 이왕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편지는 후세에 남았던 것입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이 편지 묶음을 두고두고 읽었습니다. 한 학문이 어떻게 깊어지는지 이 한 묶음의 편지가 그 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선조 1년이었습니다. 이왕은 이미 67세였습니다. 어린 임금 선조가 새로 즉위하자 이왕은 한 권의 책을 지어 임금에게 올렸던 것입니다. 이름은 성학식도. 임금이 마땅히 배워야 할 학문의 길을
10폭의 그림으로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태극의 이치에서 시작하여 사람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임금이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10폭의 그림으로 그려 보였던 것입니다. 이왕은 이 책을 올리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신은 더 이상 조정에 머물 수 없으니 이 책을 두고 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선조는 이왕을 붙들고자 하였으나 이왕의 마음은 이미 도산에 있었습니다. 1570년 12월 8일이었습니다. 이왕의 나이 70세, 도산서당이 한방 아니었습니다. 이왕은 그 며칠 전부터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곁을 지키며 약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을 자주 들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이미 갈 때를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도산서당이 한방 아니었습니다. 이왕은 제자에게 한마디를 일렀습니다. 저 매화에 물을 주어라. 평소에 사랑하던 매화 화분이었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는 침상을 정돈하게 한 뒤 부축을 받아 단정히 앉았습니다. 그 자세 그대로 이왕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정은 큰 선비를 잃은 슬픔을 가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선조는 영의정의 예로 이왕을 장사 지내게 하였습니다. 시호는 문순, 글로써 이치를 따랐다는 뜻이었습니다. 훗날 도산서당이 있던 자리에 도산서원이 세워졌습니다. 이왕을 모시고 그의 학문을 잇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영남의 선비들이 이곳을 학문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이왕이 떠난 뒤 한 사람이 더 큰 일을 해나갔습니다. 이이였습니다. 이이는 다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왕이 산을 택했다면 이이는 조정을 택하였습니다. 이이는 과거에 9번 장원으로 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이 그를 구도장원공이라 부른 것이었습니다. 9번을 모두 으뜸으로 합격하였다는 뜻이었습니다. 13세의 첫 진사초시 장원, 21세의 한성시 장원, 23세의 별시 장원, 29세의 식년시 문과 장원에 이르기까지 이이는 시험을 볼 때마다 으뜸이었던 것입니다. 조정에 들어간 이이는 여러 벼슬을 거쳤습니다. 호조판서를 지냈고 이조판서를 지냈으며 나중에는 병조판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재정을 살피는 자리에서 군사를 살피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이가 거치지 않은 자리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라. 나라의 재정은 백성의 살림에서 나온다. 이 한 줄이 이이의 정치였습니다. 이이의 학문도 이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왕과는 다른 길을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이이는 이와 길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둘이 본디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니 오직 한 길로 흐를 따름이라고 이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오직 키뿐이다. 이는 그저 길을 타고 흐를 따름이다. 이를 두고 기발이 승일도설이라 불렀습니다. 키가 바라고 이가 그 위에 올라타 한 길로 흐른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왕의 이기호 발설과 이이의 기발이 승일도설, 두 학설은 조선 성리학의 두 봉우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영남의 선비들은 이왕의 길을 따랐습니다. 기호의 선비들은 이이의 길을 따랐던 것입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학문이 두 줄기로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이이에게도 평생 학문을 같이 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원이라는 학자였습니다. 두 사람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논쟁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이이가 49세에 떠나기 전까지 인신과 도심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두고 오랜 세월 글을 나누었습니다. 이왕과 기대승의 편지가 한 시대의 물음이었다면 이이와 성원의 편지는 그 다음 시대의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선조 8년인 1575년이었습니다. 이이가 조정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였습니다. 조정에서 한 자리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조전랑이라는 자리였습니다. 관리들의 인사를 좌우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를 두고 두 사람이 부딪혔습니다. 한 사람은 김효원, 또 한 사람은 심의겸. 김효원의 집은 한양의 동쪽이었습니다. 심의겸의 집은 한양의 서쪽이었던 것입니다. 선비들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김효원을 따르는 이들을 동인이라 불렀습니다. 심의겸을 따르는 이들을 서인이라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을 화해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조정 한가운데에서 양쪽을 오갔던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오로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갈라진 마음은 다시 모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훗날 사관은 이 일을 두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라의 큰 두 갈래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선조 16년인 1583년이었습니다. 이는 한 통의 글을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이름은 시무육조, 지금 마땅히 해야 할 6가지 일이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군사를 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를 기르고 무기를 갖추고 변방을 굳게 하시라. 그 무렵 이이는 경연 자리에서도 임금께 한 가지를 더 아뢰었다고 전합니다.
10만의 군사를 길러 한양에 2만, 각도에 1만씩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지나지 않아 나라에 큰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두고 후세 사람들은 10만 양병설이라 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 한 줄이 어느 자리에 분명히 적혀 있는지를 두고는 후세의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립니다. 김장생이 적은 율곡행장과 선조수정실록에는 분명히 그 한 줄이 남아있으나 선조실록 본문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는 군사를 기르라고 하였고 조정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전합니다. 나라가 평안한데 어찌 군사를 일으켜 백성을 괴롭히려 하는가? 이 말이 그 자리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는 더는 말하지 않은 채 그를 거두고 자리에서 물러났던 것입니다. 선조 17년인 1584년 1월 16일이었습니다. 이의 나이 49세, 한양 대사동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이는 병든 몸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관북 지방으로 떠나는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서익, 변방의 일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 답을 듣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붙조차 잡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우에게 받아 적게 하고 6가지의 방약을 한 줄 한 줄 일렀습니다. 이름하여 육조방약. 그 마지막 글이 이가 나라에 남긴 마지막 글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이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일은 선조수정실록에 적혀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가 남긴 살림을 정리한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에 놀라고 만 것이었습니다. 9번 장원의 영의정의 예를 받은 큰 선비의 집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스스로 청렴을 지키며 살아왔던 까닭이었습니다. 조정은 또 하나의 큰 선비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선조는 사흘 동안 정사를 멈추고 이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이의 시신은 파주 자운산 자락에 묻혔습니다. 영의정의 자리는 한참 뒤에야 그에게 내려졌습니다. 시호도 그가 떠난 뒤 오랜 세월이 흐르고서 비로소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이름하여 문성, 글로써 이치를 이루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장래 행렬을 따르는 백성이 한양 거리를 가득 메웠다고 전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한 시대의 끝을 알린 것이었습니다. 이가 떠난 뒤 8년이 지났습니다. 1592년 4월이었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군사가 밀려왔던 것입니다. 이가 말한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조정은 그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10만의 군사를 길러야 한다던 한 사람의 글을. 그러나 그 사람은 이미 8년 전에 떠난 뒤였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길은 서로 달랐습니다. 이왕은 산을 택하였고 이는 조정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이왕은 70년을 살았고 이는 49년을 살았습니다. 이왕은 책을 통해 임금을 가르치려 하였고 이는 그를 통해 나라를 깨우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왕의 글은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한 줄을 적기 위해 며칠을 생각하였다고 전합니다. 이의 글은 빠르고 또렷하였습니다. 한 번에 만자의 글도 거침없이 적어내렸다고 합니다. 이왕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이는 활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바라본 곳은 한 곳이었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왕은 산속에서 학문을 깊이 한 사람이었고 이는 조정에서 그 학문을 펼치고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없었더라면 조선의 성리학은 그 깊이에 이르지 못하였을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없었더라면 조선의 선비들은 그 길을 찾지 못하였을 일이었던 것입니다. 훗날의 사관은 두 사람을 두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왕은 동쪽의 산을 지켰고 이는 서쪽의 들을 지켰다고. 도산서원과 자운서원, 두 서원은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곳에는 매화 향기가 흐르고 또 한 곳에는 그 어머니의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영남의 선비도 기호의 선비도 이 두 자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학문의 시작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종의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두 큰 선비는 만났던 것입니다. 선조의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두 큰 선비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학문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그 뒤로 300년 동안 두 사람의 길 위를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조선 성리학의 두 기둥이 이렇게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떠난 뒤 조선은 한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가 말한 그날을 막지 못한다면 한양은 다시 한번 무너질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임금이 그 시대의 문턱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반개의 자리에서 왕좌에 오른 임금이었습니다. 다음 밤에는 그 두려운 시절을 향해 흘러간 한 임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정기수야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